국회의장은 더 이상 의장이 아니다. 왜 그는 당대표처럼 변했을까? 국회의장은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장은 그래서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을 떠납니다. 당적이 없습니다. 정치부 기자였다가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양승식 위원이 오늘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열렸던 5월 8일 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이 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20분 동안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 산회를 선포하면서 의사봉을 매우 강하게 여러 번 내리쳤다. 화풀이를 한다는 느낌이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저 입술을 앙다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 방망이를 원래는 가볍게 3번 치는 것인데 저걸 내리쳤답니다. 여러 차례. 우원식 의장의 이런 행동은 지난 2년 내내 계속됐다.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을 상정하길 반복했다. 국회법 20조 2항은 국회의장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강제로 끄기도 했다. 상임위원회 18곳 중에 11곳 위원장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배정했다. 그러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이 과거에도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나를 뽑은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 다음으로 이제 국회의장이 될 조정식 의원은 제1성으로 야당과의 협치 협력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조정식 의원은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속도감 있고 성과에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이라기보다는 민주당 대표의 당선 소감에 가깝다. 대한민국 입법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아주 상징적인 영상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세에 나선 서영교, 우리나라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법사위원장 서영교 위원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들기지 않으면 법은 하나도 통과를 못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 되었으니 정원호 후보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원호 원하는 대로 다 해. 우리 사랑하는 서울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원하는 대로 다 해.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방망이 다 두들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도 덜도 말할 것 없이 이게 우리나라 국회 법사위 상임위원장의 정치적 인식의 현주소입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저런 발언이 얼마나 위헌적 발언이고 위법적 발언인지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장과 달리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론을 밝힐 수도 있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당적도 유지합니다. 그런데 특히 법사위원장은 우리나라 입법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발언 기회를 배분해야 되고 안건을 상정할 때도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표결 진행도 공정해야 됩니다. 의사 진행도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붙잡고 서영교 위원장이 우리 정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든지 당신이 이번만 올리면 내가 다 통과시켜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맞습니까? 정말 이번 투표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그런 국면이 바로 저런 영상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가령 일간 베스트 폐쇄를 검토하겠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김광일의 코멘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소 취소라는 그 이슈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것 같았던 선거 판세가 격전지가 갈수록 불어나고 초박빙 또는 역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선거구가 자꾸 나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에 대한 그 취소를 목적으로 한 이 공소 취소 이 움직임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공소 취소에 대한 데미지를 이번에 스벅과 일배로 덮으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법률적 컴플렉스가 있을수록 과도하게 도덕주의를 강조를 한다. 도덕적 법률적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다가 그걸 중지시켰던 것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갑자기 5.18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든지 일배 문제라든지 뭐 4.16 무엇을 조롱했다든지 또 그 일베의 회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에 가서 그 앉은 동상 있는 양쪽에 앉아가지고 일베 사인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이것도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면서 이슈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베 폐쇄 언급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진년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은 이 대통령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정은 칭송하는 뉴스를 빼곡히 싣고 있는 자주시보는 어떡하실래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매일 바라보며 성찰하고 꾸짖어야 할 상대는 스타벅스도 네타냐후도 일베도 아니다. 거울 속의 이 대통령, 일베 출신 최고의 아웃풋 본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베 출신인 것 아세요? 라고 저게 2017년에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 시장이 전남대학교에 가서 한 강연 중에 저 말을 했습니다. 저 말은 물론 비유적으로 한 것이죠. 잘못된 정보를 믿고 살았던 한때의 나도 일베적 사고를 했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제가 일베 출신인 것 아세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때 일베였다. 제가 출신이 일베 출신인 거 아세요? 제가 한때 일베 출신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